이번 총선 막판까지 쫄깃쫄깃 밤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밤잠을 못 이루게 한 그 격전지, 안산에서 20년 산 터줏대감 통합당의 박순자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일단 목소리가 밝아서 좋네요. 일단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김남국 당선인 그 개표날 저도 뭐 이런저런 그 뭐 이제 단톡방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날 그 선거 사무실에서 이렇게 개표 과정 못 지켜보고 집에 계셨다면서요. 뭐 진짜 그 바깥에 공원에 갔다가 공원에 벤치에 앉았다가 계단을 걸었다가 또 집에 들어갔다가 뭐 정말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많이 졸이신 것도 있고 혹시나 나 때문에 막판에 뭐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은 나 때문에 혹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착하고 순둥이라서 참 이런 말하기 그런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저도 이제 개표 과정을 몇 군데를 계속 돌려보면서 봤거든요. 뭐 여기 춘천하고 뭐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여기 그 지고 있다가 막판에 사전 투표함 딱 개봉하니까 거기서 이제 딱 역전이 됐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 마지막까지 안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확정이라는 단어 뜰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이제 역전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숨을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단산 단원을 여기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안산에? 안산에 인연이 있다기보다는요. 이제 이 안산 단원을이라고 하는 곳에 박순자 의원님이 굉장히 강력한 삼선 의원님이셨거든요. 그렇죠.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삼선의 의원이시고 안산 토박이시다 보니까 안산 단원을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 당의 또 판단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안산이 시흥이라든가 성남, 화성 이런 판교 이런 도시가 주변 도시가 잘 나가던 그 상황에서 안산은 사실 최근 몇 년간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이 안산 단원을을 청년 전략직으로 묶어가지고 전략 공천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안산에. 그래서 박순자 의원의 대항마로 젊은 청년 김남국 변호사를 당해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선거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 선거 운동하는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그 주민들 만날 때. 네, 주민들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응을 정말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국민TV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이 국민TV 봤다라고 하면서 또 반갑게 손 흔들어주고 그러셔서 굉장히 좀 즐겁게 유세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진짜로 국민TV 보시고 그 말씀하셨나요? 네, 진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구독자 분께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민TV 뿐만 아니라 JTBC 방송 봤다는 분, 또 MBC 방송 봤다는 분, 또 이동형 TV, 김용민 TV, 시사타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힘있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막판에 뭐 이제 폭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디테일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였는데 그 내용 자체도 그 박순자 의원 측에서 제기한 내용 자체도 뭐 사실관계가 많이 틀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다라는 그 논란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마 보수 언론이라던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선거 때 치러졌던 막말 논란 그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차명진 그 의원님의 막말 논란으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지난해 출연했던
쓰리연고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출연 논란을 가지고 예.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아마 26화까지인가 출연을 했었나? 아무튼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공동진행자가 아닌데, 그거 방송을 들어보면 공동진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팟빵에 그 형식적으로 잘못 출연진의 잘못 속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막 공동진행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마지막에 선거 그 진짜 막판에 저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란을 일으켜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도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앞으로는 언행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또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예. 다 아는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여성 비하 방송이 아니고 그 저한테 연애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연애 고자,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코치를 해주고 야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김남국 너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지? 약간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약간 놀리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듣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 딱 그 스크립트 하나만 따가지고 자극적인 내용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SBS의 뭐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자도 거기 쓰리 연구전에 나간 적이 있다고. 이모 PD님이. 잘 알죠. 우리 형님. 네. 그리고 손모 변호사님도 거기에 나갔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그 손모 변호사님도 제가 같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김남국은 아니다, 걔는. 다들 똑같이 김남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의원도 당선되셨으니 이제 연애도 하시고. 네. 저는 일과 대한민국과 연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어떤 청사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산 단원을 위해서 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뭐 단원이 아니라 전체 나라를 위해서는 좀 어떤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진짜 기뻐하는 것은 진짜 기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선이 딱 되니까 안도 그 마음밖에 없었고 그 다음날 그날 선거 개표 당일에는 진짜 심신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쓰러지듯 기절하듯 잤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진짜 국민의 선택이 너무 무섭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숨이 막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잘라고 누웠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아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그 정당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뭐 지금 미통당에서는 원래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한 공약을 또 뒤집어가지고 또 이게 과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될지 이게 지금 좀 미지수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안 통과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중장단기 뭐 경제 대책,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7월에는 지난해 검찰 개혁 입법으로 통과가 되었던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이 잘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게 검찰 개혁이 검찰 개혁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원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검찰만을 뭐 개혁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개혁하는 그 작업 속에서 검찰 개혁이 들어가 있고, 이게 검경 수사권 조직으로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시키는 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개혁 작업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벌써 얘기만 들어도 4년이 금방 지날 것 같네요, 지금. 네, 자, 하겠습니다. 안산 단원을 하면은 또 이제 단원고, 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인데,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좀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선거 운동 기간에 제일 오랜 시간 여러 번 만났던 게 이제 세월호 유가족일 것 같은데요. 예. 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세월호 유가족 분이 이제 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유가족이 먼저 저한테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이 세월호라는 것으로 상대 이제 진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오히려 그 후보님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선을 위해서라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김남국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데 자신들이 혹여나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될까봐 오히려 자제를 해달라. 우리는 네.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걱정을 해주시면서 예, 세월호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예. 네, 저희 안산 단원을 사실 박주민 의원님께서 안산 단원을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더 꼼꼼하게 이 정말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챙기시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달래신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의 그런 마음을 이어받아서 예. 함께 또 21대 국회에서 진상 규명과 또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있었던 수사 방해라든가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좀 밝혀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과의 또 콤비네이션 세월호 관련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입당을 최근에 했죠. 근데 언제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오늘 국민TV에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어쩌다가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건가요? 네, 원래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실제 이제 정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해보고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보니까 이게 제가 정치가 제 성격과는 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꿈이었던 선생님을 하려고 이제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 여러 가지 뭐 참여연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하나 사안을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법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예.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뛰는 개별 사안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직접 국회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정치에 투신하겠다, 출마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지만, 지금도 꼭 반드시 이러한 일이 국회에 가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국회에 가서 할 일은 또 국회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앵커께서도 여러 우리 사회 현안과 관련된 여론을 만들어주시고, 예. 또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사회 변혁을 위한, 개혁을 위한 힘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국회 안이나 국회 밖에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저희도 기대가 크네요. 자, 논란 문제를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백서 사실은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고 3억 원이나 모금했는데 이거 먹튀 아니냐 막 이런 세간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예, 직접 이제 챙겨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 조국 백서는 김민웅 교수님께서 예. 지금 현재 발간 위원장님을 맡아가지고 빈틈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아마 조만간
그 조국 백서와 관련된 이게 말은 이제 조국 백서인데 이제 실질은 검찰 개혁 백서이거든요.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긴다는 거죠. 예,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검찰의 수사라든가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 그리고 지난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었지만 그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더더욱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민사회 운동, 새로운 어떤 자발적인 국민들과 시민들의 그 시민사회 운동의 그런 어떤 역량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제쯤 거기에 그러면 집필을 원래 하시기로 필자로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집필을 하시나요? 아니면 집필에서는 빠지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제가 집필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선이 됐으니까 정치적인 뭐 중립성 문제 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같이 이제 이제 뭐 감수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뭐 의견이나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너무 시간이 선거운동 치르느라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댓글들이 막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이번 선거를 혼자 치른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시민들과 함께 선거를 치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천을 못 받을 그 상황에서 지켜주신 게 시민 여러분들이시고 또 이렇게 같이 국민TV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었고요. 또 선거 치르는 와중에 정말 재미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일본에서 뭐 연락을 받아가지고 김남국 지지한다 찍는다. 그 다음에 뭐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그 정말 추천을 이렇게 전화나 이런 것들을 받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결국에는 정말 저 혼자 출마한 게 아니라 많은 촛불 국민들과 함께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만 조합원과 15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더 구독자 늘려야 됩니다, 국민TV. 30만, 40만 구독, 국민TV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네. 엉뚱하게 마지막 말이 국민TV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도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더 낫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TV 저희 조합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또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